안녕하십니까.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석팔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스마트팜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제 지능형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이 스마트팜의 그 핵심 기술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중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이 보면은 센서 기술, 그 다음 디지털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 기술,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기계장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사이 뭐 드론이, 트랙차니, 자율주행 차니, 로봇 다 알죠? 이 기술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제가 할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뭐예요? 댓글에다가 달아서 질문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센서 기술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센서는 뭐냐? 여러분들 인간은 오감, 촉감, 미각, 후각 같은 센서가, 또 피부가 전체가 이게 뭐예요? 센서 아닙니까? 그 인간은 전체로 센서로 감각 기능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자율주행이니 농사 짓는 스마트팜이니 스마트시티니 하는 센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술이 어렵습니다. 많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어떻든 여기 제가 이야기했듯이 빛과 소리와 변이와 입력, 자기 이런 부분이 그 정보가 비칠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요?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근데 이 전기신호가 연속신호예요. 근데 컴퓨터는 처리할 수 없어요. 요걸 처리하려면은 디지털로 변환돼요. 오늘 핵심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변환해야 컴퓨터가 처리하고 로봇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제가 요 그림을 뭐로 했나 하면은 로봇하고 사람하고 대칭을 해놨어요. 핵심이 뭐냐? 로봇가 여러분들 움직이는 데 보면 눈으로 뭐가 들어가나 하면은 눈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건 같아요, 사람하고. 근데 거기에 광신호가 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신호는 연속 신호 아날로그예요. 근데 로봇 안에는 뭐가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처리를 못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면은 컴퓨터가 처리해서 로봇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로봇들이 그 트랙탄이, 이런 인공지능이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디지털을 처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센싱하면 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모르지만은 다 머리에서 처리해서 아마 그 제어하고 팔다리 움직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이 로봇도 행동, 액추에이터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로봇들을 보면은 인간을 닮은 겁니다. 컴퓨터도 인간을 닮은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센서 기능이 그런 거구나.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영어로 센서고 우리말로는 감지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여러분들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 보고 뭐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센서가 너무 많아요. 이 센서 많은 거를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스마트팜을 보면서 인간의 구조가 나도 모르게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날로그 신호는요, 연속 신호예요. 위에서 보면은 요 위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 밑에 거는 디지털인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시계에 보면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1분, 1초 몇 분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되지만 디지털은 1분 10분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 위에 신호로 보면은 여기에 내가 그림을 했지만 8.9이 1이 이 높이가 1이라면은 0.99991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되는데, 디지털은 X축에서 한번 자르면은 1과 0으로 탁 잘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지털은 뭐라고요? 0과 1만 존재하지 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이너리 이진수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보면은 내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 만드는데 세 가지입니다. 표본화, 일정 주기로 잘라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샘플링인데 우리말은 표본화, 잘라내서 이것을 뭐냐 하면 높이의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높이가 9다, 이거는 높이가 5다. 이거 값을 정해주면 이거는 우리는 양자화 그래요. 양자화가 되면은 우리가 디지털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지를 잘해요. 십진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치를 아는데
기계는 몰라요. 그럼 2는 뭐냐? 기계는 10예요. 3은 뭐냐? 111이에요. 왜? 이진수로 바꿔야 되니까. 4는 뭐냐? 100. 그 다음에 5는 뭐예요? 101. 이렇게 해서 디지털을 하루 바꾸면은 컴퓨터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날 사회가 기술이 이렇게 변했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한 내용을 표본화, 양자와 디지털화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농지에서 뭐예요? 습도가 있잖아요. 습도가 이제 신호를 받으면 아날로그예요. 이거 전기 신호로 이제 바꾸면 아날로그 신호, 연속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풀의 성장 상태를 보면 카메라로 보면은 카메라 나와요. 이 연속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 있잖아요. 그 식물이 자라는 모습도 아날로그로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컴퓨터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떻게 사람은 보면 알아. 아, 저거 식물이구나. 얼마 자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기계는 이걸 1제로, 아까 디지털 컴퓨터라 그랬죠? 1제로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아날로그지만 이거 디지털로 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비트 스트림, 이게 스트림. 그러니까 마치 비트가 물결처럼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흐르니까 데이터가 뭐예요? 과거에는 키보드 7비트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비트 스트림 막 들어오니까 뭐예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가 많은 게 빅데이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컴퓨터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이제 취해야 이제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디지털로 변환해서, 디지털로 변환하면은 여기에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로봇대에 제어하겠다. 그 제어하겠다 하면 이걸 뒤에 해서 로봇대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주는 액션을 하려면 나중에 이게 아날로그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구동해서 로봇 전환하는 거예요. 드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데이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제어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팜 신호 처리 기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신호도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은 바로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농사 지을 때 이런 기술이 들어갔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네트워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망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디지털 기술도 이해하지만은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알기 전에 디지털의 기본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비트라는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비트. 비트에 대해서는 뭐냐? 비트라는 용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바이너리라는 말이 이진수예요. 이진수라는 말이 뭐냐면 이진수 디지트 숫자 아닙니까? 그게 B를 따고 IT를 따서 비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 비트는 뭐냐? 이진수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니까 뭐 하면 1비트는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1비트는 0과 1을 나타낼 수 있어요. 2비트는 00, 01, 10, 11이니까 네 가지 경우를 나타냈습니다. 2의 2승이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2비트, 3비트, 3비트는 2의 3승이니까 8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10진수로 2진수 바꾸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왜 배웠어요? 바로 디지털 스마트팜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배우느냐? 바로 디지털 컴퓨터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최소 기본은 여러분들 이해한 겁니다.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소개한 거는 이제 바이너리 디지트라는 약어를 여러분들 이해했고 이제 비트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 아까 농지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걸 수집하잖아요. 무슨 데이터라고요? 이 데이터가 빗스트림, 엄청난 많은 양의 빅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빅데이터 저장하려면 뭐예요? 저장소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 저장소를 크고 이제 이걸 뭐냐 하면 분석하려면은 데이터량이 많은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산에 금을 채굴하는 게 마이닝입니다. 그 데이터를 쓰레기 데이터 제거하고 핵심 데이터만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걸 성장하는데 무슨 데이터다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각과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자, 디지털 컴퓨터를 간략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컴퓨터는 시스템 하드웨어, 몸으로 만지면은 몸의 구조처럼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는 뭐 딱딱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약간 부드럽다는 말인데 그러나 실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우리 하드웨어, 그러면 우리가 CPU 많이 듣죠. 머리 두뇌의 뇌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O 인풋 아웃풋 팔 다리 뭐 인풋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I/O 인풋, 그 모니터 보는 거 아닙니까? 아웃풋 이런 것도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제어하는 것이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란 말을 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가 소자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보통 전문 용어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되었으면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 하드웨어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속에도 있잖아요. 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뭐 눈썹이 막 깜빡거리고 팔 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뭔가 조절하는 기능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OS 아는 걸 뭘 알아요? 컴퓨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윈도우스, 그 다음 핸드폰 쓰는 안드로이드, 이거는 뭐예요? 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안드로이드나 뭐 그 윈도우즈나 뭔지 모르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사용하는 유저가 쓰는 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뭐 이런 거 쓰고 뭐 각종 앱을 쓰잖아요. 그 응용하는 거를 우리는 뭐냐?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줄여서 앱인 거예요. 귀찮으니까 앱 쓰자, 이렇게 앱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는 거는 전부 앱이에요. 자, 이 앱을 쓰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앱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컴퓨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한 어떤 불어 같은 거 한 4개 국어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컴퓨터 언어를 하나 해가지고 한 5개 국어 정도, 5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제가 언어를 소개하면은 이제 파이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파이썬 이야기하냐면은 요새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이 파이썬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머신러닝 하는 것도 파이썬을 쓰고. 자, 이런데 파이썬인데 이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영어가 컴퓨터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A의 변수에 100을 넣고 B 변수에 50을 넣고 결과를 뽑아내라. 그럼 A 곱하기 B니까 5,000 아닙니까? 5,000의 결과를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번역기가 필요한 거예요. 번역기가 영어로 컴파일러라는 용어도 쓰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번역하는 걸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통과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1000001로 나오니까 이때 이렇게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기와 뭐 이런 거는 개발을 전문가가 하지만은 여러분 사용하는 거는 파이썬을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딥러닝에 머신러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잠깐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위에 그림에 보면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CPU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제어 메모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와 그대로 닮은 것이 컴퓨터예요. 그 구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간은 아날로그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걸 HCI에서 디지털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다시 디지털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아날로그로 다시 변환해 줘야 사람이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컴퓨터 제어를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3대 기술은 뭐냐? 학습 기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추론 기능,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능, 인식 기능 있잖아요. 요사이 인공지능에서 챗 GPT-4가 나오고 버전하고 비즈니스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공지능에 심어서 오늘날 인간의 앱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겁니다. 인공지능의 3대 기술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러닝이 뭐냐?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은 어떤 규칙을 뽑아내는 거고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뭐냐? 인간의 지능에 내 있는 내 신경을
이식해가지고 모방해서 그거를 이해해서 학습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무 상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해하기는 뭐하고, 어떻든 기존에 우리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데이터가 주어지면 프로그램 짜서 답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거는 데이터와 답을 주면 규칙을 뽑아내는 거,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하면은 복잡하니까 머신러닝이나 학습기, 훈련 데이터, 학습 모델 이런 내용이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스터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딥러닝은 뭐냐? 인간의 내 신경망을 이해해서 학습을 했더니 정말 사람처럼 정확하게 뽑아내더라.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뽑아내면은 사람의 뇌에 있는 것, 이보다 제가 하지만 이 노드를 표현했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은익층이라 그래요. 입력하고 출력이 나오는데 이 안에 뇌신경으로 전부 연결된 것이 마치 그물망처럼 돼 있거든요. 이 노드의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더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면은 훈련 데이터 세트가 개하고 고양이 쭉 있으면 여기에 고양이를 뽑아내서 주면은 개는 특징이 어떻게 생겼더라,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더라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딥러닝은 뭐냐? 개, 고양이를 섞어서 분류를 하지 않고 이 인공신경망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추출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특징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은 인식할 때 특징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썹이 약간 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코가 좀 우뚝하다, 눈이 좀 크다, 입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정면에 딱 보면 특징점이 막 그냥 다 나타나요. 그런데 뒷면을 봐서는 그 사람이 특징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딱 그 특징점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누구다, 언제 만났다 하는 거 알잖아요. 이 학습 내용이 그대로 모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판단하는 거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구나. 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뭐라고요? 농사 짓는데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봇 구조와 인간 구조를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센싱 기능하고 감각 감지 기능이 있잖아요. 디지털 제어 기능하고 행동 기능. 이것이 바로 디지털로 눈, 코에 아날로그 들어가지만 이 안에는 디지털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으로. 변해야 로봇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어하죠. 사실 이건 센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눈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체가 센서 아닙니까? 그 센서가 아마 인간처럼 만들어가면은 로봇도 확실한 인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이나믹사에서 보스턴 다이나믹 개발한 인공지능 한번 봅시다. 제 알트라스. 저것이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센싱의 디지털로 변환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옮기고자 하는 걸 스스로 학습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사람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거 보면은요, 물리적인 구조는 상당히 사람보다 더 유연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저 물건을 해서 올리니까 저 힘든 걸 올렸으니까 사람이 하면은 저 정도 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한번 해놓으면은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오버타임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시대가 로봇과 인공구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 여러분들 아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컴퓨터로 단독으로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A라는 지점에 서울에 있는 컴퓨터와 미국이라는 있는데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게 이제 컴퓨터에 메일도 하고 다큐멘트도 문서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 과정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컴퓨터 정보를 넣으면은 미국까지 가는데 위성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 눈에는 보여요. 데이터가 위성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완저로 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보여요. 자, 이런 데이터가 캐리어에 실어서 갔을 때 그 중간에 여러분들 표현했던 여기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의 약을 했습니다. 이 중간 지점은 데이터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통정리 해주는 거예요. 이 노드를 포함해서 여기 전송로와 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노드가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은 그래 됐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미국에까지 갔을 때 이 전송로와 이 교환하는 이 장치 위성 해저 케이블 통틀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네트워크, 영어로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물처럼 엮어져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물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거를 우리는 뭐라 해요? 터미널을 해요. 여러분들 PC, 랩탑 뭐 왼쪽에 쓰죠? 태블릿, 스마트폰, 서버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뭐라고요? 터미널이에요. 이게 네트워크는 이 터미널인데 그 사이에 뭐예요? 네트워크 안에는 전송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송로에는 무선 전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사이 5G니 6G니 뭐 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무선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선은 뭐 해저 케이블 가도 광 케이블 가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선 전송로, 유선 전송로 나누고 그다음 노드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 학교 기관 같은 데 뭐 라우터 같은 게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지국이 있고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는 서버 있잖아요. 컴퓨터. 아마존의 서버, 네이버 서버 이쭉 있어요. 이것도 전부 뭐예요? 터미널에 네트워크에 연결됐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가에서 보통 그 기관망으로 건설해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는 판, 란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판 그러면 잘 몰라요.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 이거는 뭐냐? 무선으로 이야기하면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알죠? 가까운 거리에. 그 다음에 랜, 이거는 뭐 유선으로 하면 랜 학교 이런 건물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무선으로 이야기하면 와이파이. 여러분들 와이파이 많이 쓰잖아요. 랜 앞으로 와이파이 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와이파이 랜 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만이라고 있어요. 도시와 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연결하는 아까 서울에서 미국까지 연결하는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광대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대역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되고,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아는 것만, IP 많이 들어봤죠? 그 인터넷을 많이 들어봤어요. 인터넷 계층을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는 밑에 전송로에 움직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 내용이요.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어요. 요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아는 거니까 여러분 차원에서는 맨 위에 있는 컴퓨터만 쓸 줄 아시고 이 밑에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칠 때 웹 쓸 때 HTTP라는 걸 알죠, 그죠? URL 주소를 넣어가 HTTP 하는 거. 이거 다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의 변천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75년도 컴퓨터 접했을 때는 뭐 메인 프레임에 하나 놓고 그다음 거기에 터미널 넣어서 그게 뭐요 직원들이 사용하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뭘 했어요? 인터넷이 공개되면서 92년부터 오픈되면서 뭘 했습니까? 거기에 모든 단말이 연결돼서 서로 인터넷끼리 단말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었어요. 그러나 각자 터미널에 자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유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 이러지 말고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이거 하니까 클라우드 하자. 클라우드 그게 뭐예요? 가상 클라우드 어떤 물리적 공간에 붙여가지고 여기다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다 대충 서비스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변천사인데 여기도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IaaS, 그 다음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스. 아직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여기가 용어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이 비디오를 보시고 아, 이거는 누가 했느냐? 조석팔이라는 홍보대사가 했다 하는 이야기 들으세요. 인프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인프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운동장을 만들 때,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 때 밑에 뭐가 필요해요?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돼요. 그 인프라예요. 거기다가 뭘 해요? 운동장을 만들려면 모래를 다지고 그 다음에 다져서 그 다음 플레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잔디를 깔고. 그럼 정구장을 만들 때 모래를 깔고 이게 압축을 하잖아요. 그게 이걸 플랫폼에 운동장 만든 거, 운동장. 그러면 테니스 플레이어들이 놀 수 있고 달리는 사람이 달리기 할 수 있고 농구장에 농구할 수 있고 이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 놀이하는 건 뭐냐? 이게 응용이에요. 여러분 놀이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인프라 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플랫폼 에즈 서비스 그 놀이 한다고 보면 돼요.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그 인공지능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농사지는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농사 감자도 짓고 뭐 수소 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사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 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는 거예요. 캐드캠, 아까 앱 있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죠? 기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응용, 애플리케이션, 앱.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 개요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센서, 각종 센서 있잖아요. 센서에 그 디바이스라 요청을 붙였어요. 디바이스 서로 교신하고, 그 인터넷 오브 띵이라 그러는데, 이 IoT, 그 다음 빅데이터, 데이터 막 들어오면 양이 많잖아요. 클라우드 써서, 그 다음 인공지능 들어가고 로봇 자동화해서, 이게 뭐예요?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과수원, 그 다음에 자동화 농업기기, 그리고 유통,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 기술 개요들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오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에 이런 게 들어가구나. 그 정의를 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팜은 바로 AI, 센서 기술, 방금 이야기한 네트워크, 스마트 드론, 로봇 트랙터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팜의 작물, 축산, 원예, 식품 모든 분야의 생육 상태를 뭘 한다고요?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디지털로 변환하고, 그 다음 이 빅데이터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디지털 빅데이터 처리하고, 이걸 뭐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AI 지능으로 진화해서 처리하고 자동화된 머신으로 하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단계, 유통 단계를 거쳐서 모든 연결 절차가 무인화된 스마트팜 상태로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화 사회, 스마트 사회,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능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스마트팜에 대한 핵심 기술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예.